네, 안녕하십니까. 대기 행렬 이론 개론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대기 행렬 이론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그리고 실생활 및 통신 네트워크에서 적용 분야를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 행렬 이론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초 이론으로서 확률 모형 및 확률 과정에 필요한 기초 개념 후 기초 확률 이론을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목차는 먼저 대기 행렬 이론을 설명하는 인트로덕션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초 확률 이론을 이제 배워보는 확률은 무엇인가,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트랜스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기 행렬 이론이 무엇인가? 대기 행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applied probability theory의 하나의 일종으로서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공항에서 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고객들이 있고 그리고 이 고객들을 서비스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은 이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기 행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들이 이 창구 서비스 캐셔로부터 얼마만큼의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가, 이 기다린 부분에 대한 어떤 확률 이론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일례로 자동차를 이제 타고 고속도로를 갔을 때 이제 톨게이트에서 자동차들이 정체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기다리게 될 것이냐,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들이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큼 될 것이냐, 그리고 자동차의 대수는 얼마큼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 것을 분석하고 그런 것을 해석하는 일종의 확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기 행렬 이론은 그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그 전화국에서 이 전화국의 설치를 도대체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전화국을 일종의 Central Office in Plain Old Telephone이라고 해가지고 POT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화국에서 이 전화가 걸렸을 때 이 전화기가 제대로 통신하기 위해서, 즉 콜 드라핑이 없이 이 전화기를 제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전화국의 스위치 대수를 얼마큼으로 개설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이론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고객들이 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기다릴 때 고객들은 얼마만큼 기다려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슈퍼마켓에 있는 서비스 창구를 얼마나 만들어야 고객들을 이제 불편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가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 얼마만큼 기다리게 될 것이냐, 톨게이트의 창구들을 얼마만큼 만들어야 자동차가 원활히, 즉 기다리지 않고 서비스를 받고 지나가도록 할 것이냐, 텔레폰 전화국에서 전화국 스위치를 얼마큼 만들어야 이 사용자들이 불편 없이, 즉 콜 드라핑 없이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확률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큐잉 이론은 고객들이 있고 이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확률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큐잉 이론에서는 그럼 고객들은 도대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기다릴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기다릴 것이냐, 그리고 서비스의 평균 시간은 얼마큼 될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하는 확률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큐잉 이론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도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버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들이 기다리는 것을 하나의 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이제 얼라이벌 하는, 슈퍼마켓에 페이를 지불하기 위해서 얼라이벌 하는 것을 패키 얼라이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객들이 도착을 하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큐에 대기할 수도 있고, 어떤 대기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다시 집으로 가거나 또는 이게 블록당한다고 표현을 하겠는데요. 로스트 또는 블록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와 서버로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서비스를 모두 받은 고객은 다시 이제 패킷 디파처, 이제 떠난다, 이 서비스 장소로 떠난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대기 행렬 이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초 확률 이론, 우리가 확률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확률에서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노테이션을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알려진 바가 없이, 결정된 바가 없이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실험을 랜덤 익스페리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샘플 스페이스는 전체, 이런 이벤트들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 샘플 스페이스는 이제 1에서부터 6까지, 1, 2, 3, 4, 5, 6, 6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는 1에서부터 6가지가 샘플 스페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디스크리트 숫자가 아니라 정구의 사용 시간이라고 본다면 정구의 사용 시간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제까지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리얼 밸류,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를 x는 리얼 밸류 값이다. 다만 이때 x 이벤트는 0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난다. 그것을 이벤트 가로 열고 A라고 표시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이벤트들은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에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 그러한 A 이벤트들은 2, 4, 6이 되겠죠. 그럼 2, 4, 6 이 짝수 이벤트는 샘플 스페이스 1에서부터 6까지 안에 서브셋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벌브, 즉 전구가 3000시간, 최소한 3000시간 이상 사용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이벤트는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기초 확률 이론을 보고 있는데요. A라는 이벤트와 B라는 이벤트의 합집합은 이와 같이 A 합 P, 유니온이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A와 B의 교집합, A의 B의 인터섹션, 그리고 A와 B가 서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경우에는 서로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A와 B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의 여집합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와 같은 A의 합집합, 그리고 교집합, 그리고 A의 여집합, 이러한 것들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A의 샘플 스페이스가 있는데 A 샘플 스페이스의 서브셋인 이벤트들이 A1, A2 이렇게 표시되고 AI와 AJ의 그 교집합이 없는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한 경우에는 모든 이벤트, 서브셋인 이벤트인 AI를 모두 합한 경우에는 모두 샘플 스페이스와 같다. 즉 전체 샘플 스페이스를 파티셔닝 했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어떤 이벤트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모 횟수,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 경우에 짝수가 나오는 이벤트는 2, 4, 6이 되겠죠. 이 2, 4, 6이 나오는 이벤트의 횟수를 n 가로 열고 a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행 횟수를 n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짝수가 나오는 횟수, 이것이 바로 이벤트 A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1보다 작겠죠. 또한 전체 샘플 스페이스는 당연히 1이 되겠고요. 공집합이 일어날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우리가 잘 알듯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에서 A와 B가 공통으로 일어날 확률을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A라는 이벤트가 B라는 이벤트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확률 또한 A가 일어날 확률이 B가 일어날 확률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노테이션으로 확률, B가 일어났을 때, B가 발생을 했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고 수학적으로는 B 가로 열고 A바 B 가로 닫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B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 교 B, 즉 A 인터섹션 B로 분자에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 교집합 B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 식에서 분모 B가 일어날 확률을 왼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A 교 B는 다시 A
A 바 B 가로 닫고 A probability B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확률 이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베이시스 포뮬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B라는 이벤트 사건은 샘플 스페이스를 파티셔닝 하였습니다. 즉 B라는 사건을 모두 더하면 당연히 샘플 스페이스가 된다는 거고요. 이와 같이 B라는 확률을 정의를 하고요.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I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건부 확률에 따라서 PA가 분모에 가고 분자에는 probability A와 BI의 교집합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시 A교 B는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확률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probability A바 BI 그리고 probability BI라고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probability A라고 하는 것은 B라는 사건을 전제로 해서 B라는 사건이 모두 더하면 샘플 스페이스가 되기 때문에 probability A 바 BJ 그리고 probability BJ 형태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제 베이시스 포뮬라라고 하는데 베이시스 포뮬라는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거꾸로 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전제 조건을 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을 구하는 것인데 사실 그걸 반대로 해서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A와 B가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교집합이 당연히 A의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사용할 수 있겠고요. 다시 말해서 B라는 사건과 A라는 사건이 mutually independent 하기 때문에 B라는 사건이 A에게 영향을 주지 않죠. 따라서 P 가로 열고 A바 B는 P probability A라고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example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ample은 바이너리 시메트리 채널, 즉 데이터를 두 가지, 이 0과 1이라는 두 가지 데이터를 이제 수신단에게 전송을 했을 때, 송신단이 0 또는 1이라는 데이터를 수신단에게 전달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확률 분포로 모델링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합니다. X라고 하는 것은 이제 0 또는 1을 이제 송신단에 전송을 하는데 0이라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할 확률이 P0가 되고 1이라는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할 확률이 P1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X라고 하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 X라고 하는 것은 송신단에서 0을 전송을 하느냐 또는 1을 전송을 하느냐 그와 같은 것을 표현하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제 채널에 따라서 0을 보냈지만 채널에 에러가 발생을 해서 수신단이 1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송신단은 1을 보냈지만 채널에서 에러가 발생이 돼서 0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을 보냈을 때 1을 받을 확률, 즉 Y라고 하는 것은 리시버 단에서 내가 2를 받았냐 0을 받았냐를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송신단이 0을 보냈는데 수신단이 1을 받을 확률 또는 송신단이 1을 보냈는데 수신단이 0이 받을 확률, 즉 에러가 발생이 된 거죠. 이렇게 에러가 발생된 확률을 P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신단이 0을 받았을 때, 즉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죠. 수신단이 0을 받았을 때, 즉 Y가 0을 받았을 때 송신단이 0을 전송할 확률.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제대로 전송을 했단 말이죠. 이 확률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X가 0을 보냈을 때, 송신단이 0을 보냈을 때 수신단이 2를 받을 확률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신단이 0을 받았을 때 송신단이 0을 받을 확률을 알고 싶은 것이죠. 즉 위에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송신단과 수신단이 있을 때
우리는 위에 있는 프로버티 P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트라이얼을 통해서 송신단이 0을 보낸다 또는 송신단이 1을 보낸다 이와 같이 여러 번 계산을 함으로써 수신단이 제대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계산을 한다면 이 확률 P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송신단의 입장인 거고 수신단에서는 자신이 이제 받은 것만 알 수 있죠. 자신이 0을 받았냐 1을 받았느냐 그와 같은 전제 조건만이 알 수 있습니다. 수신단이 관심 있는 것은 자신이 0을 받았는데 송신단이 0을 보냈느냐 1을 보냈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수신단 개념이고 수신단에서 바라봤을 때고 위에는 이 수식은 바로 송신단 관점에서 바라본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베이시스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먼저 수신단이 0을 받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송신단이 0을 보냈을 때 0을 받았을 수도 있고 송신단이 1을 보냈는데 에러가 발생을 해서 수신단이 0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확률을 더함으로써 우리는 수신단이 0을 받을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단이 0을 받았을 때 송신단이 0을 보낼 확률 이것은 이제 베이시스 포뮬라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은 수식으로 포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계산을 해보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베이시스 포뮬라를 사용을 함으로써 우리는 바이너리 시메트리 채널에서 에러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확률의 다음에 이제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해지지 않은 샘플 스페이스 S에 대응되는 리얼 밸류 값이다. 이것은 물론 이 리얼 밸류, 이 값은 이미 사전에 디터미니트, 즉 결정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어떤 주사위 1, 2, 3, 4, 5, 6, 6가지 이제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를 던짐으로써 발생되는 아웃컴, 그 아웃컴으로 이제 1 또는 2 또는 6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것도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 어떠한 사건이 이미 결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임의적으로 발생되는 아웃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랜덤 베리어블은 노테이션으로 대문자 캐피털 X 또는 캐피털 Y로 이와 같이 캐피털로 표시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랜덤 베리어블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펑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umulative 디스트리뷰션 펑션, CDF라고 부르는 펑션을 정의를 합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 어떤 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우리는 CDF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large F 가로 열고 스몰 x 값보다 작은 확률, 예를 들어서 어떤 전구가 있는데 이 전구의 사용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00시간 이하일 확률, 이것을 이제 우리는 F 가로 열고 1000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것이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서브스크립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죠. 또한 이것이 인터벌, 전구의 사용 시간이 X1과 스몰 X2 사이에 있을 확률은 CDF로 이와 같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프로버티 덴서티 펑션에 대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버티 덴서티 펑션 PDF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디스트리뷰션 펑션 f of x를 x로 미분한 것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이렇게 dx를 사용을 해서 매우 작은 항 dx 사이, 랜덤 베리어블 x가 dx 사이에 있을 확률을 정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dx는 0으로 보내는 매우 작은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CDF와 PDF 사이의 관계는 서로 상호간에 미분 또는 적분 관계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디스크리트 함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PDF를 프로버티 매스 펑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프로버티 매스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일 확률, 다시 말씀드려서 주사위를 예를 들면 1, 2, 3, 4, 5, 6 주사위인 경우에 주사위가 2가 나올 확률, 주사위가 2가 나올 확률, 이와 같은 것을 스몰 p의 가로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DF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프로버티 매스 펑션의 서메이션 형태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x와 두 가지 이벤트, 랜덤 베리어블 x와 랜덤 베리어블 y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CDF 펑션은 이와 같이 large f 가로 열고 x, y 두 가지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하고요. 랜덤 베리어블 x가 스몰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랜덤 베리어블 y가 스몰 y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여기서 이제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없애고 싶은다면 랜덤 베리어블 y의 이 y 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우리는 y라는 변수를 없애고 x라는 변수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마찬가지로 PDF 펑션은 CDF 펑션의 미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또 한번 미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버티 A가 이와 같이 프로버티 랜덤 베리어블 A가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A라는 에 속하고 랜덤 베리어블 y가 b라는 이벤트에 속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PDF 펑션을 사용을 해서 두 번의 인테그럴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랜덤 베리어블 x와 랜덤 베리어블 y가 서로 mutually independent 하다면 서로 독립이라면 joint property, joint PDF 펑션을 서로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개의 곱으로서 PDF의 두 개의 곱으로서 조인트 PDF 펑션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외에 이제 몇 가지 그 디스트리뷰션을 대표할 수 있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 또는 베리언스, 분산 이와 같은 것이 일정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할 수 있는 간단한 파라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expected value of x, 랜덤 베리어블 x라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이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을 보통 expected라고 표현을 해서 대문자 2로 표현을 하죠. 이 expected value는 인테그럴 continuous 함수인 경우에는 인테그럴 x, d, fx로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이 x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gx 어떤 임의의 함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g of x, 그다음에 t, cdf 펑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만약에 expected value of c라는 컨스턴트 배열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c라는 컨스턴트 밸류가 앞으로 나오게 돼서 c 가로 열고 expected value of x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분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기를 expected value인데 어떤 value냐면 랜덤 베리어블 x에서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에 뺀 것의 전체의 제곱자리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 변수, 원소 변수에서 베리어블에서 평균을 뺀 것의 제곱자리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산은 이와 같이 제곱자리의 평균에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 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증명 과정이 밑에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 x가 있는데 이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또라는 트랜스폼, 변형시켜서 다른 관점에서 이 랜덤 베리어블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하는 어떤 디스크리트 함수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가 어떤 디스크리트 함수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랜덤 베리어블 x가 k1 확률을 편의상 p 서브 K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G라는 변수를 새롭게 사용을 해서 G라는 변수의 X승의 평균을 제너레이팅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랜덤 베리어블 X의 제너레이팅 펑션은 G라는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이 G라는 변수의 X승의 평균 expected로 즉 여기서 노테이션으로는 summation g의 k 가르고 그리고 k라는 x가
랜덤 베리어블 x가 k1 확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제너레이터 펑션은 서메이션 k가 0일 때 무한대까지 g의 k승 곱하기 p 서브 k 형태로 존재를 하고 이것을 이제 풀어서 사용을 한다면 k가 0일 때는 p 제로가 되겠고 k가 1일 때는 p0 곱하기 g, k가 2일 때는 p2 곱하기 g2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팅 펑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너레이팅 펑션을 정의를 한 다음에 만약에 g 대신에 우리가 2를 대입을 한다면 g 대신에 2를 대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p0 더하기 P1 더하기 P2 이와 같이 확률들의 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 확률들의 합은 당연히 1이 되겠죠. 그래서 PX 가로 열고 P1 G 대신에 1을 대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1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한번 미분해 볼까요? P0를 상수니까 미분하면 이건 0이 되겠죠. P1 곱하기 G 이걸 미분하면 P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두 번째 있는 것을 미분하면 2 곱하기 P2에 G가 되겠죠. 다음에 플러스 3 곱하기 P3에 다음에 G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G 대신에 1을 대입해 볼까요? G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죠? 서메이션이 될 거고 K 곱하기 PK의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평균이죠. 그래서 제너레이팅 펑션을 미분하고 그 미분한 다음에 g 대신에 1을 대입을 한다면 평균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만약에 이것을 K번 미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K번 미분한 다음에 G 대신에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K번 미분하면 만약에 여기서 K번 미분한다면 계속적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것이 개수가 앞으로 나오겠죠. 개수가 앞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와 같이 만약에 K승이란다면 K 곱하기 K-1 곱하기 K-2 3 곱하기 K-4 곱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이제 K 팩토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K 팩토리얼로 나누게 된다면 K 팩토리얼로 나눠주고 G 대신에 0을 대입을 한다면 뭐만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PK만 남겠죠. 즉 PK, G의 K를 이제 미분을 하면 몇 번 미분을 해요? D의 K번 미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K번 미분하면 결국적으로 P의 K 앞에 있는 것만 남게 되는 거죠. P 서브 K가 무엇을 말하냐면 P 서브 K는 K가 발생될 확률, 랜덤 베리어블 X가 K가 될 확률, 즉 일반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반항을 무엇으로부터 구할 수 있냐면 제너레이팅 펑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그젬플을 통해서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퀘이션이 나왔습니다. P0와 P1 사이의 관계식은 람다와 뮤 사이에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에서는 일반항들 사이에 P가 N번 발생될 확률과 P가 N-1번 발생될 확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이 발생될 확률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계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양변에 G를 곱함으로써 첫 번째 식의 양변에 G의 제로승을 곱해보도록 하죠. G의 제로승을 곱하게 되면 좌측은 람다 곱하기 P0 곱하기 G의 제로승이 되고 우항은 뮤 P1 곱하기 G의 제로승이 됩니다. 밑에 있는 식에서 n 대신에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n 대신에 2를 대입을 해보고 양변에 g의 1승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항은 람다 플러스 뮤에 p1 그리고 g의 원승이 될 것이고 우주항은 어떻게 됩니까? 람다 곱하기 p0 그리고 g의 1승 그 다음에 뮤 곱하기 p2에 g의 1승이 되겠죠. 이와 같이 계속 계산 후에 좌측들을 모두 더셈을 하겠습니다. 그럼 좌항들을 모두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람다끼리 묶어서 p0 g의 제로승 p1 곱하기 g의 1승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밑줄 친 식과 같이 람다 곱하기 서메이션 pk의 g의 k 플러스와 같은 형태가 계산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메이션 K가 0부터 무한대까지 PK, G의 K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근데 옆에 있는 식을 보면 K는 1부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K는 0부터로 바꿔주게 되면, K는 0부터로 바꿔주게 되면, 마이너스 P0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너레이팅 펑션에서 P0, 이 확률을 빼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우항에 있는 이 서메이션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우리는 PG, 제너레이팅 펑션에 대한 수식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팅 펑션을 수식으로 도출한 후에 우리는 PG에 대한 항으로 묶게 되면 결국 PG는 이와 같이 제너레이팅 펑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러면 이제 제너레이팅 펑션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면 P의 K, 일반항은 어떻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1 over K 팩토리얼 그리고 K번 미분하면 되겠죠? G에 K번 미분하면 되고 PG, 제너레이팅 펑션을 어떻게 하면 되죠? 미분한 거에 G 대신에 0을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일반항 P 확률 K 일반항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팅 펑션으로부터 우리는 일반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너레이팅 펑션은 일반항을 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너레이팅 펑션은 이제 디스크리트 펑션, 디스크리트 이벤트를 나타내는 랜덤 베리어블 때 사용을 하고요. 만약 랜덤 베리어블 X가 컨티뉴어스, 리얼 밸류인 경우에는 리얼 값인 경우에는 우리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또는 라플라스 스트레스 트랜스폼 두 가지 트랜스폼을 사용합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정의는 이와 같이 S 리스크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라플라스 L을 나타내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정의하기를 인테그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x f 가로 열고 x 형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 라지 x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도 k번 미분하고 s 대신에 0을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0을 대입을 하면 여기서 계속 이게 그 s에 대한 거기 때문에 x가 추출해서 나오겠죠. 결국 x 곱하기 x 여기 있는 x 곱하기 pdf 펑션 형태가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x의 k승의 expected value가 되겠죠. x의 k승. x가 계속 나오면서 k번 미분하니까 x의 k승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곱하기 pdf 펑션이기 때문에 x의 k승의 평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 1의 k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에서는 대기 행렬 이론이 무엇인가? 대기 행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들이 있고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와 같은 시스템 모델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확률 이론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은 Q에서 도대체 고객들이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그리고 서비스의 시간이 얼마큼 되고 평균 서비스 시간이 얼마큼 되느냐, 그리고 고객들의 분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와 같은 것을 분석하는 확률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 행렬 이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초 확률 이론으로서 우리는 확률은 무엇인가, 랜덤 베리어블, 그리고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는 평균이라든지 분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제너레이팅 펑션을 가지고 변환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컨티뉴어스 리얼 밸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사용해서 변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